안녕하십니까, 김중혜입니다. 5월 18일 일요경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 그치는 것 같더니 토요일 오후에 또 비가 왔죠. 근데 주로가 다시 불량 주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또 주로 변수가 서울은 사실 불량 주로라고 해서 그렇게 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선행마가 좀 유리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상 경주 두 개가 거푸 펼쳐지는데요. 스포츠 조선배, 서울 마주협회 장배. 어쨌든 경주 자체는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로 서울의 추천 경주는 3경주, 7경주, 9경주. 이렇게 3개 경주가 일요경마 서울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은 6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은근히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요일 경마를 보면 안쪽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외곽이 엄청 가볍습니다. 안쪽으로 선입 타는 말들, 이런 말들 다 부러졌죠. 반대로 바깥쪽에서 날라오는 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주로가 부산은 정말 많은데 왜 이런 주로가 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주로팀이 외주를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주로가 이게 바깥쪽에 이렇게 너무 가벼운 주로가 계속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거가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도 역시 일요일날 주로가 어떤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1경주에서 주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가 필요하고요. 금요일 같은 주로라면 또 이렇게 외곽말들이 날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전반부 경주에서 꼭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로 부산의 추천 경주는 2경주, 4경주, 5경주 이렇게 3개 경주입니다. 자, 서울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경주하고 2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첫 경주 8마리 출전에 굉장히 썰렁한 편성입니다. 편성도 무지하게 약한 편성입니다. 일단은 좀 팔리는 인기만 3마리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번 특급 파티, 6번 황금 마스크, 7번 스터닝 월드 3마리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셋 중에서는 7번 스터닝 월드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지난 경주 불량주로였죠. 안쪽에서 잘 따라갔는데 앞에 있는 말들이 안 서서 조금 아쉽게 3착이었습니다. 당시 4착마는 8마신 차이가 났으니까요. 지난 경주 나름대로 잘 뛰었고요. 여기 빠른 말도 없는 경주라 선입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특급 파티는 2주 만에 출전이고 딱히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게이트 이점을 안고 선행이 가능한 편성이죠. 레이스가 무지 약하기 때문에 특급 파티 당연히 안 볼 수 없고요. 6번 황금 마스크는 심장의 고동의 동생. 그래서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말인데 생각보다 별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구는 크죠. 500kg 가까이 가는 체구는 큰데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의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뛰어서 도전이 가능한 편성이라서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나머지 말들은 다시 봐도 봐줄 말이 없습니다. 첫 경주는 7놓고 2번, 7놓고 6번 요렇게 보고 있는데 형편없죠, 이거 배당이. 첫 경주에 무리해서 공략할 이유도 없고요. 이런 막권이 유리하다 정도로만 하고 첫 경주는 넘어가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9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1경주와 역시 분할이 된 레이스라서 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9번 와일드 위즈가 강축으로 잡힌 레이스인데 저도 축이라고 봅니다. 와일드 위즈가 작년 7월달 2세마 레이스 굉장히 센 편성에 뛰었죠. 그때 출발 좀 늦고 3착이었는데 그 이후에 판상 골절 수술 요것 때문에 장기간 쉬다 왔습니다. 주행 재검 때도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스타트가 좀 느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 편성은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 9번마 와일드 위즈는 유력한 우승 후보로 축으로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2번, 4번, 6번,
8번까지 7번이죠. 이런 말들 안에서 후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레전드 룰즈는 지난 경주에 잡고 탔습니다. 앞에 갈 수 있었는데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레이스는 굳이 그렇게 탈 이유가 없습니다.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선행을 노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어쨌든 선행에 성공을 하면 약한 편성이라 도전력이 있겠고요. 4번 파인핑크는 장기간 쉬다 나왔는데 골마겸 때문에 쉬다 나왔죠. 컨디션 많이 좋아졌고 주행 재검에서도 여유가 많았습니다. 다만 여유는 많았지만 주파 기록이 1분 05초 3이니까 사실 이거를 여유가 많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백 이후에 말은 좀 나아졌고요. 이게 트리플 라인 자마잖아요. 트리플 라인 자마들은 대략 한 500km 되는 이런 말들이 대부분 잘 뛰는데 얘는 지금 440km니까 말이 좀 왜소하긴 합니다. 6번 썸씽 다크는 김옥성 기수가 해볼 만한 편성 만났기 때문에 안쪽 중위권에 자리 잘 잡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는 편성이긴 한데 사실 가진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말은 아니라서 전개를 정말 잘 풀어가야 올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7번 타이거 K가 깜빡이로 팔리고 있는데 이거 앞에 붙여놓으면 좀 말이 끕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한 템포 참고 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원체 약한 편성이니까 그렇다고 뭐 아예 뒤에서 참고 타는 전개를 하진 않을 겁니다. 선위권에서 페이스 조절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의 말 중에 복병 하나를 보라면 3번만 아메노가 있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모래를 안 맞고 앞에 가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메노는 제가 기억에도 예전에 여러 번 좋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도 못 왔습니다. 모래 반응이 너무 심해서 못 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좀 피한다면 아메노는 그래도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복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41조에서 29조로 이적해서 첫 출전입니다. 뭐 구놓고 여러 마리 살 수 있는 편성 아닙니다. 당연히 일단은 상대마 중에서는 저는 이번 레전드 룰즈를 가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9번 2번을 기본 막건으로 보고 있고요. 또 뭐 여기 산다면 뭐 4도 사고 6도 사고 7도 사고 복병 3도 사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9번 2번 기본으로 나머지 말 중에서 한 마리 정도 받쳐가면서 1경주에 이어서 2경주도 가볍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오늘 서울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6등급에 1700m입니다. 레이스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인기만은 11번 고스트 크리솔인데 이 정도면 거의 강축으로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못 믿습니다. 고스트 크리솔 지난 경주에는 안쪽 선입으로 전개가 기가 막히게 풀렸습니다. 또 상대마가 뛰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 말 때문에 방해받는 말도 생기고 그러면서 전개가 더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2착인데 그 전 1월 25일 경주를 보면은요. 1월 25일 경주를 보면 외곽 게이트에서 진로 못 잡으니까 바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죠. 이 경주에서 같이 뛰었던 뭐 마루비어 같은 말한테도 졌습니다. 다이나믹송, 사바나 찰리 별거 없는 말들한테 깨졌단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자리를 잘 잡고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경주에 이렇게까지 강축으로 팔리는 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3번 또 순위 서울 같은 경주 뛰었죠. 얘도 출발이 안 돼서 발주가 안 돼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안쪽을 잘 사수해서 3착을 왔던 역시 앞에가 좀 잘못되는 바람에 레이스가 잘 풀린 3착이었습니다. 또 순위 서울은 말이 계속 좋아서 몇 번 좀 쳐다봤던 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실전에서 뛴 성적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11번 챔피언스 필드 아주 전형적인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왼발로만 뛰는 말인데 마지막 결승줄에서 다리를 오른쪽으로 바꾸기만 하면 무조건 더 뛸 말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7번 뛰었죠. 한 번도 바꾸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뛰고 마지막에 끝걸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이런 말은 앞에 붙여야 되는데 주로가 좀 마른다 쳐도 다습 주로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빠른 주로에서는 중반에 감고 앞에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바닥 추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빨리 붙여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사실 이번만 사바나 찰리나
4번마 썬더럭키나 다 뭐 전형적으로 뒤에서 한 발 쓰는 추임마고 7번 탱코리아도 그런데 다만 탱코리아는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노림수 말은 9번마 알파 피메일입니다. 자, 선행마가 없는 레이스죠. 제가 봤을 때는 알파 피메일이 선행입니다. 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26주 안혜영 조교사 6월까지 이제 조교사 생활하면 은퇴입니다. 안혜영 조교사는 제가 예전에 취재 들어갈 때 조교사 처음 막 됐던 거 기억이 나는데 무비동자 받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새칙에서 조교사 됐던 분이죠. 아무튼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은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6조 말대로 뭐 아낄 이유도 없고요. 알파 피메일은 장거리가 안 되는 혈통 아닙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굉장히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알파 피메일이 또 주로도 지금 좀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거 좀 감안해 보면 충분히 이번에는 앞에 가서 버틸 수 있는 찬스라고 봅니다. 9번 놓고 11번 사야죠. 11이 부러질 가능성도 기본 막권인데 11이 부러질 가능성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중고배당 노리는 서울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였습니다. 부산의 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최근에는 일요일 부산 1경주에 갑자기 장거리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레이스도 3등급의 1800m 최장거리죠. 9번 오늘 이 순간이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뭐 저는 충마라고 봅니다. 가진 기본기가 한 수 앞선 말이기 때문에 어떤 전개를 해도 제가 보기엔 외곽 선입 정도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전개를 해도 이 편성에서 부러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구놓고 후척찾기 양상의 레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2, 3, 4, 5, 6, 8까지 다 되는 말들이죠. 8이 깜빡인데 솔레다드가 지난 경주 앞말 특별 경주였고요. 일반 경주 출전하면서 편성 좀 약해지고 4kg 감량 이점 생기고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 예상이 됩니다. 자, 금요일에서 주로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 레이스는 또 98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체 바깥쪽이 지금 금요일은 가벼웠는데 지금 이틀이 지났으니까 일요일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1경주는 주로 체크를 정말 잘해야 되겠는데요. 금요일 같은 주로라면 솔레다드가 뒤에서 따라가다가 바깥쪽에서 추입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4번마 당대스타가 저는 상당히 재밌다고 봅니다. 이 모래 못 맞는 말이죠.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상대 선행마 6번 모르페우스입니다. 자세히 보면 같은 1조 말이죠. 4가 가던 6이 가던 어쨌든 한 마리는 밖으로 빼서 탈 겁니다. 당대스타도 선행을 가던 아니면 6을 보내주고 바깥쪽으로 빼서 타던 어쨌든 모래만 안 맞으면 더 뛸 말입니다. 지난 경주 모래 맞고 뒤로 처지면서 고전을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착차는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대스타가 저는 가장 유력한 상대마라고 보고 있고요. 모르페우스도 뭐 선행 가면 도전력은 있고 장산 디파이도 지난 경주보다는 편성이 좀 약해진 그런 레이스고 베르다는 추입을 해야 되고 스페셜 윈드는 감량 이점을 살려서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구놓고 일단 제일 재밌게 보는 말은 4번마 당대스타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 주로를 보면 당대스타 같은 말이 오면 안 됩니다. 이 안쪽에 있는 말들이 다 죽는 주로기 때문에 안쪽에 선행 가는 말들이 불리하죠. 그래서 1경주는 주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4가 앞에 가서 못 오고 8이 깜빡이로 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레이스라서 첫 경주는 주로 체크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고요. 8번마 동키 플레이가 출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뭐 뚜렷한 강자는 없고 여러 마리가 입상 도전이 가능한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레이스에서 지금 인기를 모을 말들을 보면 너무 여러 마리죠. 1번 칸누트부터 시작을 해서 3도 좀 팔리고 4도 팔리고 6도 팔리고 9번, 10번 이렇게 여러 마리가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 1번 막 칸누트는 어쨌든 선행을 가야 됩니다.
게이트 이점이 있어서 선행 가능성이 좀 열려는 있습니다. 선행 못 가면 완전히 아웃인데 선행에 성공하면 변수는 될 수 있겠고. 4번 터보차지는 지난 경주 너무 엉망으로 탔습니다. 물론 뭐 기수가 잘못했다고 말하긴 좀 그런 게 말이 너무 심하게 끌어서 외곽에서 계속 경합을 하다가 깨졌습니다. 좀 차분하게 힘한 배를 하면서 탈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아예 그냥 선행을 넘어가 버리든지. 또 작전을 세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본기가 그렇게 센 말도 아니고요. 6번 원더풀 패스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출발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얘도 선입전개가 가능한 말입니다. 9번 코탑은 지난 경주 1700m 나와서 쓸데없이 그 긴 거리에서 또 출발도 늦고 또 바깥쪽 게이트에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깨졌는데 그 정도로 못 뛸 말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경주에 비해서 컨디션도 좀 나아졌고 기수도 정우주로 교체하고 경주 거리도 1300으로 줄이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좀 덜 맞고 역시 선입전개하면 도전력이 있겠고요. 10번 라라걸은 뭐 추입도 했고 지난 경주는 앞에 붙어서 오기도 했고 승급전이죠 이 레이스가. 편성은 승급전 치고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닙니다. 이 레이스가 안말 레이스다 보니까 역시 선입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말. 대부분 다 지금 보면 1번, 4번, 6번, 9번, 10번 다 앞선에서 선두권 전개를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질주 습성이. 그래서 초중반에 충돌할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번 경주 도전만은 3번만 히어로 질주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인기도 좀 덜 잡혔죠. 인기 순위 5, 6위 예상이 되는데 히어로 질주는 선행도 가능한 말이지만 여기서 굳이 뭐 이 선행만 싸움에 가담할 이유도 없고 선입전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모래도 잘 맞고요. 거리가 줄어든 것도 이점이 있습니다. 차분하게만 타면 기회가 올 편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레이스는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고 있는 3번마 히어로 질주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넣고 후착 지금 팔리는 말들 안에서 좀 압축을 해서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이 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부산에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5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안말 레이스에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죠. 2번 성실월드, 4번 바벨커먼, 6번 매직쇼, 7번 골든카드, 8번 위너스 루키까지. 자, 이 중에 8번 위너스 루키는 위너스맨의 동생입니다. 전형제마죠. 엄마 아빠가 같은. 다만 위너스맨은 순말이었고 얘는 안말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순말하고 안말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인데요. 팔리기도 굉장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9,800만 원이니까. 근데 실전에서 뛴 거 보면 별게 없죠. 또 편골절 수술하느라고 장기간 쉬다 나왔습니다. 기수도 뭐 이용락 기수 이렇게 믿음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7번 골든카드는 지난 경주에 3차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빠른 말이 없어서 선행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어설픈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6번 매직쇼는 주행검사 때 스타트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여유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래 반응이 어떨지 여러가지 검증은 좀 필요한 단계지만 어쨌든 망사가면 쓰면서 모래에 좀 대비를 했고요. 싹수는 있어 보이는 신마입니다. 4번 바벨커먼은 지난 경주에 출발도 늦었고 방해도 받았고 뭐 전개가 잘 풀린 경주는 아니었습니다. 뭐 막판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경주가 좀 잘 풀려야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말이고요. 이번 성실월드는 지난 경주 4차까지 올라오면서 생각보다 잘 뛰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발주가 안 됩니다. 뭐 금요일과 같은 주로라면 성실월드 같은 말은 게이트 이점이 독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말들이 인기 많은데 이런 말 안에서 쉽게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력이 많이 좀 숨겨져 있는 목병 한 마리 놓고 가겠습니다. 지난 경주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말인데 전개가 너무 안 풀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편안한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컨디션도 직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잡힌 건 없는데 좀 팔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복병 놓고 지금 언급한 인기바들 중에서 우열 잘 가려서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부산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레이스. 여긴 지금 두 마리나 출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2번 대물삭스가 출전 취소됐고요. 9번 천지마켓도 출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인데 일단 액면을 보면 3번, 5번, 6번, 10번 이렇게 4파전처럼 보이는 그런 경주죠.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4마리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인 건 분명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좀 안정적인 입상 후보는 3번마 저는 학산 카이로라고 봅니다.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도 되고 이 편성에서 선행 가긴 좀 힘들죠. 선입 전개도 되고 모래도 잘 맞고 그래서 가장 편안한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라서 학산 카이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로 보여집니다. 자, 5번 킹워리어는 승급전입니다. 2.5kg 감량 2점이 생겼고요. 지난 경주처럼 선행을 가는 게 좋은데 선행 가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원체 스타트가 좋은 마이야 기수라서 선행에 성공하면 분명히 도전력은 있겠고. 자, 6번 스터링 플래터 14주 공백이 생겼습니다. 지난 경주 전개 잘 풀어가고 2차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파행기 때문에 경주 공백이 생겨서 컨디션은 그냥 그런 정도의 컨디션인데 기본기로 일단 도전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봐야죠. 능력이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공백을 가지면서 상태가 아주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탭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난 경주 보면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모래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바깥쪽 게이트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모래 피해서 외곽 선입 전개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개는 지난 경주보다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번마 탭딘도 도전력 있는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말들이 인기마고 뭐 7도 좀 팔리겠죠. 이거 지금 강급해서 두 번째 경주인데 특별히 달라진 게 있어 보이진 않고요. 자, 이번 경주 복병 한 마리 보겠습니다. 8번마 파사루봉입니다. 예전에는 꽤 뛰었던 말인데 기대는 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거 무서워서 기수가 뒤에서 붙잡고 타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능력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똥말 아닌데 지금 똥말처럼 뛰고 있고 일단 뭐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지는 게 좋겠고요. 요 잘 참고 타다가 기습적으로 올 수 있는 복병이기 때문에 파사루봉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터트릴 수 있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3번마 학산카이로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편성이고요. 복병마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8번마 파사루봉이 이번 경주의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레이스고요. 접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레이스는 여자 기수 2명이 기승하고 있는 9번, 6번 이게 이제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닙니다. 9번 글로리 윈드가 좀 낫죠. 선행도 가능하고요. 안쪽에서 뭐가 가면 선입으로 전개도 가능합니다. 금요일 같은 주로가 된다면 사실 선행 가는 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지만 지금 이 편성에서 선행 또는 선입이 예상이 되고 보여준 걸음이 있는 글로리 윈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6번 나이스걸은 좀 불안합니다. 나이스걸은 지난 경주에도 별로 뛴 것도 없는데 또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 퍼펙트 한한테 졌었죠. 지난 경주에. 그 스피드가 그렇게 있는 말도 아니고 잘 참고 타다 추입하는 말이라서 팔리는 인기에 비해서는 그다지 미덥지 못한 인기마가 되겠습니다. 3번 퍼펙트하는 제가 지난 경주에 추천했던 말인데 경주 다 끝난 다음에 추입으로 안쪽 추입으로 3착을 왔습니다. 뭐 긴 거리가 잘 어울리는 말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뭐 도저히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후착으로 안고 가는 정도고요. 2번마 승천하는 해 얘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공백을 좀 갖고 나오지만 뭐 컨디션은 괜찮고요.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 이제 모준호 기수가 선행 가서 곧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습적인 선행 가서 승천하는 애가 기습 선행이 가능한 편성입니다. 다만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금요일처럼 안쪽이 무거운 주로가 되면 이거 세게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주로가 되면 승천하는 애가 선행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인기 많죠. 사실 뭐 조심이라고 말할 건 좀 그렇고. 1번 이글 파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착을 왔지만 굉장히 어부지리성 이착이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타다가 딱 한 발 쓰는 추임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마 스타포스도 뭐 경주 편성상 뭐 차분하게 따라가다 추입할 수 있는 도전마로 볼 수 있겠고, 자, 이 경주에 복병 한 마리 보고 가면 10번 마 리먼트입니다. 스타트는 잘 안 되는 말이고요. 전형적으로 바닥 추입하는 말이죠. 막판에 끝걸음은 분명히 있는 말이고, 이 말을 꼭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리먼트가 금요일 경마처럼 외곽이 가벼운 주로가 되면 리먼트 같은 말이 추입으로 배당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1, 2경주 보시고 금요일 같은 주로라면 리먼트 같은 말 복병으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인기마 9번 글로리 윈드가 가장 유력한 경주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마 승천하는 해는 앞서 언급을 했지만 정상적인 주로라면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고, 10번 마 리먼트는 복병, 반대로 얘는 금요일처럼 바깥쪽이 가벼운 주로면은 이런 말이 날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 위주로 해서 부산 3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레이스. 한 마리 출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8번마 희망의 참가가 출전 취소되면서 10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팔리는 인기마 안에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뭐 뚜렷한 강자가 있는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이번 레이스도 혼전도가 있습니다. 1번마 에클레어 파워의 인기 1위는 제가 보기에 좀 과합니다. 뭐 실전에서도 인기 1위도 팔릴 것 같은데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는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앞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발주가 계속 느립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도 거의 꼴찌부터 추입해서 자기 걸음은 다 쓴 3착이었습니다. 물론 발주가 좀 좋아지면서 선입으로 전개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와서 꾸준히 발주가 안 되고 있고 바닥 추입으로 최선 다하고 있는 말한테 이 정도 인기 1위는, 더군다나 토요일에 또 비가 와서 주로가 젖은 상태인 것까지 감안하면 에클레어 파워의 인기 1위는 좀 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번만 테마 탄생이 더 낫다고 봅니다. 테마 탄생은 선행이죠. 이 나이 먹어서 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튼 최근에 꾸준하게 뛰고 있고요. 선행 이번에도 수월하게 간다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번 K 파워풀도 선행 가서 뛰고 있는데 이번이 있어 선행 가기가 좀 쉽진 않아졌습니다. 최근에 연승으로 인해서 부담 중량이 5kg나 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다습주로 포화주로 해서 연승을 거두긴 했는데 약한 편성에서 거둔 성적이긴 합니다. 7번 토네르 모래 반응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앞에 가서 버티는 유형의 말이죠. 근데 앞에 가기가 쉽지 않은 편성이고요. 10번마 스터닝 머니 승급전입니다. 어쩌다 보니 기수 서열에서 저 뒤로 밀려버린 김동수 기수, 어쩌면 이렇게 최근에는 말도 하나 제대로 못 얻어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조교사들한테 좀 짜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하는 기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하급 기수가 돼버렸는데요. 이렇게까지 하급 기수는 사실 아니죠. 자, 아무튼 스터닝 머니는 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편성입니다. 출발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승급전에 편성도 좀 강해졌습니다. 이번 경주 재밌는 말은 제가 봤을 때 3번마 나비드입니다. 거리가 늘어서 이점을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나비드입니다. 지난 경주 1400에서 1800으로 거리 늘었고요. 33조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조제로 기수를 기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상 경주에도 기승을 하고 있죠. 나비드는 이런 장거리가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물론 뭐 얘가 전구가는 힘으로 뛰는 말은 아니고 참고 타다가 추입하는 유형의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꾸준히 나아지는 모습이고 또 늘어나는 거리 이점을 잘 살리서 참고 타는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여기 지금 뭐 별거 대단한 말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나비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인기도 좀 덜 모으고 있어서 약간의 배당도 있겠습니다. 3 놓고 2번 1번 이런 말들, 뭐 6번, 7번, 10번 이런 말들은 뭐 좀 상황 보고 받쳐가고요. 안쪽에 있는 1번, 2번 쪽으로 해서 6경주는 3번 나비들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오늘 부산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한 5마리 정도가 인기마로 팔릴 것 같습니다. 딱 5마리 정해져 있죠. 3번 윈드타임, 4번 퀸즈 드래곤, 6번 월드 리스트캣, 7번 끝판여걸, 10번 퀸티캣. 전부 다 암말입니다. 암말 편성입니다. 5마리 중에서는 저는 10번 막 퀸티캣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근데 퀸티캣은 최근에 이제 지난경주에 4차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좀 참고 타면 추입을 할 수 있는 말인데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경주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마냥 또 참고 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 참고 쫓아가면 이 편성에서 일단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자, 3번 윈드타임은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선행이 그렇게 유리한 주로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윈드타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주에 워낙 잘 뛰고 국마신차 낙승을 거둔 말이라서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선행 여부도 불투명한 데다가 선행이 그렇게 유리한 주로도 아니라는 점에서 너무 믿고 갈 정도의 능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4번 퀸즈 드래곤도 승급전이죠. 이거 뭐 지난 경주에 어렵게 2착하고 승급전 치르는 말인데 뭐 2.5kg 감량 이점은 있지만 뭐 좀 과하게 이렇게까지 많이 팔린 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6번 월드 리스크캣 모래에 너무 예민합니다. 지난 경주 모래 맞고 완전 바보 됐었는데 모래를 피하려면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외곽에서 선행마 옆에 붙이든지 3번 옆에 붙이든지 어쨌든 서둘러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자, 7번 끝판여걸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모래를 좀 피해서 타야 되고요. 역시 선두권에서 약간의 경합을 하면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추입할 수 있는 복병 한 마리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주에도 제가 추천을 했던 말인데 뭐 제대로 레이스가 풀린 경주는 아니었습니다. 더 보여줄 능력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이 금요일같이 추입이 잘 먹는 주로가 되면 더 유리합니다. 자, 이 복병 놓고 앞서 인기바 5마리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 10번 퀸티켓을 주력으로 해서 중고 배당 노리는 부산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였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국산 2등급 2000m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상금이 좀 있었는데 뭐 전혀 뭐 여기서 스포츠 조선에서 10원 한 장 안 나오는 경주다 보니까 스폰이 전혀 없는 경주인데 뭐 타이틀만 붙다 보니까 이렇게 상금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총 상금이 2억짜리 대상 경주가 되겠고요. 그래도 경주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뚜렷한 강자도 없고 편성도 상당히 빡빡한 레이스고 배당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주라서 서울경마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경주거리는 2000m인데 은근히 이 레이스가 선행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이 있을 만한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2번마 이클립스 아너 얘는 레이팅이 58점입니다. 출전마 중에 레이팅이 가장 낮죠. 사실상 점핑 출전입니다. 여기에 국산 5등급, 4등급에서 연타로 선행 가서 우승 거두고 승급한 말인데 사실 이번에 선행도 쉽지 않고요. 레이스도 훨씬 강해졌는데 이렇게 인기마로 팔리는 거는 전 좀 과하다고 봅니다. 세게 안 보는 말이고요. 3번 나이스 태양 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죠. 얘는 선행만 가면 분명히 더 뜁니다. 부담이 좀 5kg나 늘어나긴 했는데 모래 여전히 좀 예민한 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래만 좀 피해서 전개하면 경쟁력 있는 입상 후보고요. 6번 지구라트 거세하고 나왔죠. 지난 경주에 뭐 말 엄청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지난 경주에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거의 뭐 거저올 것처럼 보였는데 실전에는 잘 타고 5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별게 없었습니다. 그 정도 걸음이라고 보여지고요. 7번 태평 레전드 얘는 뭐 상승세긴 상승세입니다.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지난 경주가 편성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 약한 편성에서 이기고 사실상 얘도 승급전이죠. 자, 10번 음파사랑 이 코리안 더비 우승마입니다. 코리안 더비 우승마가 아직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1등급 승급 못하고 2000m에서 뭐 도전력은 있는 말이고요. 어쨌든 최근 뛴 걸로 봐서는 얘도 별로 그렇게 믿음이 오지는 않습니다. 연하나 용암세상 인기 1인가요 이게? 아무튼 인기 1위는 좀 과해 보입니다. 이거 지금 지난 경주 혼자 뛴 경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경주에.
약한 편성에 지모션 8마신 이겼는데 얘도 인기 1위는 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말들 뭐 이클립스 아너라든지 나이스 태양이라든지 태평 레전드 용암세상 이게 전부 다 앞에 가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앞선 경합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편성도 뒤죽박죽 레이스인데 인기바하고 비인기바의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팔리는 인기바들을 인정할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추입할 수 있는 복병 한 마리를 놓고 가겠습니다. 뭐 이번 레이스가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경주기도 하고요. 앞선이 좀 번잡한 경주라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추입 가능한 복병 놓고 후착은 3번마 나이스 태양을 주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서울의 두 번째 추천 경주였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오늘 부산의 마지막 세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도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최고 인기마 8번 브루크링맨, 2번 윈드블린 요게 깜빡이가 거의 유력해 보이는데 둘 중에는 뭐 8번 막 브루크 킹맨이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경주 거의 10개월 만에 출전이었잖아요. 10개월 만에. 배당판에서 바람도 엄청 불었습니다. 인기 3위로 팔리고 선두권 따라가는 전개로 끝까지 우승 싸움 하면서 아쉽게 목차 2차 잘 뛰었습니다. 또 이번에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나긴 했지만 뛴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 분명히 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선행 가능성도 좀 있죠. 자, 이번 윈드블리는 한참 잘 뛰다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기대치보다 덜 뛰니까 기수가 멀로로 교체가 됐습니다. 얘도 뭐 앞선에서 선입 전개가 예상이 되는 말인데 최근에 편성이 조금 강하긴 했습니다만은 기세가 좀 꺾였습니다. 자, 1번 판타스틱 휴머 승급전이죠. 지난 경주 약한 편성에서 이기고 올라오면서 2.5kg 감량이 생겼고요. 3번 광해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승급전인데 지난 경주 레이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풀리면서 우승에 성공하고 승급전 치르고 있습니다. 자, 6번 스타퓨리 모래 안 맞아야 됩니다. 지난 경주 빠른 말 없는 경주에 모래 잘 피해서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로 깜짝 배당을 냈던 말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연하나 부경라이온은 이건 뭐 추임말아서 레이스가 잘못돼야 올 수 있는 말이고요. 자, 이런 말들이 지금 인기마로 팔리고 있고 자, 이번 경주도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복병 한 마리 놓고 갑니다. 레이스를 뭐 지난 경주 너무 엉망으로 탔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없는 말 아니고요. 편성 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편성입니다. 이 정도 편성이면 그래도 한 선입권 정도는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상대발들, 인기발들 틈바구니를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데 뛴 게 없어서 지금 인기도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붙여도 저는 배당이 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에 주역을 하고요. 8번이 부러질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중고 배당 노리는 부산의 마지막 추천 경주였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마주협회장배 부산은 오너스컵이라고 하죠. 영어로 쓰나 한글로 쓰나 뭐 어쨌든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고요. 1200m 스프린트 시리즈 오늘 세 번째 관문입니다. 이미 두 번의 그 스프린터 시리즈 두 번 다 빈체로 카발로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승은 확정입니다. 스프린터 시리즈 빈체로 카발로 그래서 1억 원의 추가 수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확정이 됐고요. 부산일보배 SBS 스포츠 스프린터배 그리고 지금 마주협회장배까지인데 이번에도 빈체로 카발로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편성입니다. 뭐 이번에도 선입전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경주에 경주 막판에 보면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착차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막판에 여유를 보였던 빈체로 카발로가 이번에도 유력한 편성이고 나머지 말들 지금 팔리는 말들 1번, 2번, 4번, 11번, 12번, 13번 이런 말들의 접전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IM장은 이번에 좀 도전력이 있습니다.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지난 경주 늦바라고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부담은 좀 늘었지만 어느 정도만 출발해서 따라가면 이제 추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력이 있고요. 2번하고 4번은 선행 싸움을 좀 해야죠. 4가 더 빠르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크라운 함성이. 또 주로도 그래서 크라운 함성이 선행을 가면 유리한데 2번 슈퍼 피니시가 냅두지 않죠. 그래서 경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번하고 4번은 이번에는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싶습니다. 둘 다. 11번 한강 클래스도 이거 앞에서 뛰는 말입니다. 단거리에서는 추입도 하고 1200이 적정거리긴 하지만 따라가다가 추입해서 올라오기에는 좀 벅차 보입니다. 12 블랙머스크는 이번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경주 좀 운이 따른 2차이긴 했지만 이게 늦바라고 거둔 성적이기 때문에요. 블랙머스크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 블랙맘바. 블랙맘바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주에 좀 서두르다가 깨졌는데 얘도 뭐 기본 전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원로에서 서승훈으로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저는 뭐 어쨌든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살 수 있는 말 1번 IM짱, 12 블랙머스크, 13 블랙맘바 이 정도입니다. 글쎄요, 뭐 계속해서 뭐 단거리에서 이변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빈체로 카발로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 우승을 하자마자 했는데 계속 인기 10위, 인기 11위 이런 말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말도 보이질 않고요. 지금 언급한 인기 막건들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마주협회 장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레이스고요. 모두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9번마 미스터 키맨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가진 기본기에서 앞선 말이고요. 힘도 좋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익숙하고 1등급 승급을 앞두고 있죠. 여기서 우승하면 1등급 승급인데 9번마 미스터 키맨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편성입니다. 이제 1번만 이제 금화 디스팅션이 관건인데 네, 모래에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 가야죠. 근데 이게 지금 금요일 같은 주로면 또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뺏기면 또 위험해질 수 있고요. 뭐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 선행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 기대치가 있지만 금화 디스팅션 너무 믿고 갈 수 있는 이 지금 완전 깜빡이잖아요. 9번 1번 막건이 이렇게 잡혔으면 거의 뭐 예전 같으면 2배인데 2배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3배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번 캡틴 골드는 그 틈바구니를 째야 되는 말입니다. 이것도 모래에 좀 예민하기 때문에 빨리 1번 옆에 따라붙는 전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경 경주의 재밌는 도전만은 5번마 플라잉 더 챔프입니다. 이 플라잉 더 챔프는 지금 경주 공백이 있었는데 다리가 좋지 않아서 개인 대염 공백이 있었는데 충분히 쉬다 나와서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얘가 지금 이미 6살입니다. 3세마 시절에 이제 3세마 대상 경주도 뛰던 말인데요. 원체 말이 지금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공백을 갖고 나서 그렇지 기본 사이즈로 봐서는 여기서 절대로 만만치 않은 말이고 충분히 쉬다 나오면서 준비도 됐기 때문에 5번 플라잉 더 챔프 만만치 않은 도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경주는 9번 놓고 살 수 있는 막건 중에서 5번마 플라잉 더 챔프가 상당히 재밌어 보입니다. 요 막건을 한번 기본 막건으로 해서 부산 6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일요경마 서울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이자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출전마는 10마리지만 편성은 굉장히 혼전입니다. 지금 인기마가 1번 대박스타 있고 2번 스마트 삭스, 4번 퀸다이아, 9번 마이티센 뭐 이런 말들이 인기만데 특별히 얘네들이 나을 게 없습니다. 대박스타는 선행 아니면 사실 답도 없죠. 이거 모래 맞으면 바로 아웃이잖아요. 1번 게이트 2점 살려서 죽어라 선행은 노려보겠습니다만은 가기도 쉽지 않고 가도 버텨내기 쉽지 않은 레이스입니다. 이번 스마트 삭스는 사실 36전을 뛴 말입니다.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꾸준히 뛰고 있지만 사실 걸음은 좀 드러난 말입니다. 걸음은 드러난 말인데 이 정도로 팔리는 건 좀 과해 보입니다. 인기 1위는 4번 퀸다이아는 지난 경주 루나 스테이크 앞말
3세 대상했었는데 부산 가가지고 체중 많이 빠지면서 말이 좀 컨디션이 다운이 됐다가 서울로 돌아와서 좀 쉬다가 나오고 있죠. 체중이 다시 10kg 이상 불어서 나오는 게 좋겠고요. 자, 아무튼 뭐 기세가 좀 꺾인 상황입니다. 뭐 그전에도 그렇게 대단히 잘 뛰던 말은 아니었고요. 9번마 마이티센, 얘는 그 1200이 적정입니다. 지난 경주 말이 너무 좋아서 1700을 쓰려고 쓴 것도 아니었고요. 1200m 경주가 깨지는 바람에 지난 경주에 어쩔 수 없이 1700을 썼는데 빠른 말이 없으니까 선행 가서 버티기 최선인데 결국은 뭐 말이 짧다 보니까 막판에 잡혔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고요. 사실 1400도 빡빡합니다. 1400m 편하게 선행 가면 괜찮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이티센도 굉장히 위험한 인기입니다. 저는 마이티센은 어지간하면 꺾을 예정입니다. 자, 나머지 도전마들도 다 비슷하게 팔릴 것 같은데 도전마 중에 한 마리를 노리는 추천 경주입니다. 뭐 이번 레이스가 능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경주기 때문에 인기 순위는 저는 깡그리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능력 대비 좀 덜 팔리는 도전마 한 마리를 노리는 경주인데 직전에 비해서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요. 앞선이 은근히 번잡한 경주이기 때문에 차분하게만 참고 타면 추입할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전마 놓고 인기바에 연연하지 않고 중배당 노리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인기마 4마리 4파전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인기를 모을 말은 1번, 2번, 3번, 8번 이렇게 4마리인데 뭐 요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번 에이스K는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어쨌든 뭐 전개 이점을 좀 안고 있는 입상 후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좀 무겁죠. 2번 스포르차는 선행 가야 됩니다. 말이 겁이 좀 많은 말이라서 어쨌든 선행 이후 버티기를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3번 스피닝 칸트는 여기서 앞에 가기 힘들고 추입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력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레이스가 좀 잘 풀려야 올 수 있겠고 관심 많은 8번 막 글로리 영광입니다. 문세영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글로리 영광 지난 경주 말이 시종일관 끌었습니다. 끌어서 경주를 완전히 망친 레이스였습니다. 이게 페이스 조절에 한번 딱 실패하니까 아무것도 못 해봤죠. 그걸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박남성 마주 말인데 기대보다 못 뛰니까 박남성 마주가 제일 좋아하는 문세영 기수로 교체하고 출전을 했고요. 원체 혈통 기대치가 높은 말이라서 이 말은 뛰긴 뛸 말입니다. 끄는 것만 잘 잡아주면 경쟁력 있는 우승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는 뭐 팔로코 1번, 팔로코 2번 뭐 이런 순으로 한번 인기바 싸움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이 레이스는 혼전도가 좀 있는 편성이죠. 접전 경주로 보여지는데 여러 마디가 팔릴 경주라서 기본 배당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00m답게 빠른 말들도 좀 몇 두 있는데 이번마 네이비 캡틴이 대표적으로 선행을 노린 말입니다. 이거는 뭐 선입으로 전개를 바꿨다가 다시 또 선행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별로 믿음은 오지 않죠 사실. 지난 경주도 앞에 가서 깨졌고요. 5번 벌교 베리타스는 58kg가 확실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능력은 기본기는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부담 중량 때문에 좀 차분한 전개가 필요해 보이고요. 10번 아일랜드가 인기바 중에서는 드림 아일이요. 아일랜드가 아니고 드림 아일이 인기바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경주는 경주 공백이 있었는데 거의 1년 만에 출전했는데 체중이 30kg가 불어서 나왔습니다. 요거 빼고 나와야 됩니다. 요거 빼고 나오면 드림 아일을 좀 더 세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지난 경주 스피드도 보여줬고 나름대로 잘 뛰었습니다. 6번 마이티 스위트도 뭐 승급 이후에 조금씩 걸음을 늘려가고 있는 말이고요. 또 하나 봐야 될 말은 유일하게 이번 경주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8번마 내기대 위너죠. 이건 뭐 주로 상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원체 1200에서 추입이 강한 말입니다. 전형적인 1200m 추입마 1400m만 가도 추입이 안 되는 정말 바깥쪽에서 날라 들어오는 말인데
주로가 뭐 그렇게 추입하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내기 레이너를 아예 놓고 가는 것도 저는 재밌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말들이 경합을 펼치는 레이스고요. 인기마 중에서는 10번마 드림아일이 좀 나은데 앞서 언급을 했지만 체중이 한 15kg 이상은 빠져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도전마 중에서는 8번마 내기 레이너가 또 추입이 가능한 편성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말들 안에서 잘 정리를 마지막 경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유튜브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